네, 오늘 장을 정리하는 한마디는 먼저 환절기입니다. 철이 넘어가는 시기에 날씨 변덕이 상당히 좀 심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며칠 우리 시장이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천선 봄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에서의 좀 밋밋한 움직임,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에 좀 집중이 되게 되는 경제 지표 발표 내용들 그리고 실적 모멘텀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오늘도 방해 공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투신권의 펀드 환매 압력이 좀 완화되는지 여부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이천선의 또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마감 결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투신권 매도에 오늘도 막혔습니다. 이천선 돌파에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길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준 구간에서 마감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2003포인트까지 오늘 몸을 눕히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1989선으로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대비 0.12%, 2포인트 정도 소폭 내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봉차트 함께 보실까요? 네, 오전으로 가면서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상승을 하면서 2000포인트 돌파가 4일 만에 장중에 다시 나오긴 했지만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10시 반 구간부터는 하락 쪽으로 전환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플랫하게 시세를 유지하면서 1990선 약간 아랫단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투신권에 매입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일 좀 매도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투신권이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락 반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 점검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3,188억 원이 기록이 되면서 상당히 규모 있게 좀 부담스러운 규모가 오늘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방어를 해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살짝 매도하다가 다시 지수가 밀리면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여전히 이천선 아랫단에서는 지금 지수 살만하다는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개인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화학과 IT, 유통 쪽으로 해서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현대그린푸드, LG전자, 그리고 한화케미칼에 대한 매도가 많았는데요. 업종별 등락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업종별 등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이런 방어주 섹터의 음식료 유통주들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기계와 증권업종도 각각 0.7%의 업종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탄력이 좋았던 쪽, 오늘 지수 대비 선전했던 쪽이 운송장비로 나타납니다. 조선주는 밀렸지만 자동차와 부품주가 오늘 달렸고요. 전기가스와 의약품, 전기전자, 은행업종도 0.5% 내외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좀 자주 최근에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중국발 모멘텀이 좀 다시 강화가 될 만한 뉴스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전기차가 잘 나가다가 한번 좀 비실비실 됐던 기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중국이 한국산 전기 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좀 여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협상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말까지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다고 하고요. 다시 국내에 어떤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재개 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 보실까요? 먼저 삼성 SDI가 3.6% 올라오면서 10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증권사 쪽에서 1분기 실적이 바닥일 거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LG화학은 장중에 2% 넘게 오르기도 하다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게 전부 다 배터리 관련 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3% 넘게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오면서 1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오늘 지수를 방어한 쪽은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합하면 상당히 좀 많은 규모죠. 오늘 지수 방어한 쪽 자동차라고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이나 제약 쪽에서는 모멘텀이 발생이 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 상승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현대차 점검해 보실까요? 2.6% 올라오면서 154만 4,500원에 마감이 됩니다. 우선주까지 함께 강한 모습, 부품주까지 오늘 같이 달렸고요. 현대모비스, 만도, 상신 브레이크까지 해서 2% 내외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동유럽 쪽에서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한미사이언스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3% 내외의 강세권의 움직임 기록이 됩니다. 밑에는 오늘 제약 주간에서 오른 종목들 좀 랭크가 돼 있고요.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슈넬생명과학이 5% 넘게 급등하면서 4,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장 좀 눈길을 끈 이슈는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성한 M&A 쪽에서의 시국을 드러내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증권 인수까지 좀 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25일까지 이제 본 입찰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인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우증권도 이제 인수가 이제 됐죠. 이제 인수 금액까지 지난주에 체결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인수 금액에 대한 좀 부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빠졌고요. 현대증권은 2.8% 올라오면서 7,000원 근방에서 마감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오늘 크게 탄력이 없었습니다. 700선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승 시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마감 결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마감 종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698포인트까지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한 6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마감 기록이 됐고요. 692.42포인트, 2.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역시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좀 탄력의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0시 반 구간에 역시 뚜렷하게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분봉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장만큼의 분위기가 오후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10시 반 구간에 한번 크게 몸을 낮췄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장주 저점 라인에서 마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규모가 568억 원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외국인도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 나오고 있지만 부담은 크지가 않았고요. 개인 쪽에서 방어 나서주면서 692억 원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역시 기관 쪽의 매도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오를 좀 팔았습니다. 오락문화 그리고 방송통신 쪽에 대해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함께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쪽에 쏠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섹터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하락했던 쪽 먼저 보시면요. 방송 서비스가 2% 넘게 밀렸습니다. 인터넷 업종도 부진했고요. 통신, 방송, 종이 목재, 철판, 매체 업종까지 1% 중후반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선전했던 쪽은 금속으로 기록이 됩니다. 1% 넘게 상승했고요. 운송과 화학, 의료정 및 IT 부품까지 1% 내외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선전했습니다. 네, CJ E&M의 차트 모양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음봉이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악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코미팜이 오늘 조정폭이 조금 깊게 나왔는데요. 5% 넘게 급락하면서 4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셀트리온도 오늘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 77,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죠. 바이로메드 그리고 코데이즈 컴바인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데이즈 컴바인이 지난 이틀간 급락 이후에 약간은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CJ E&M의 차트 모양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차트 보신다면은 지금 뚜렷하게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음봉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2월 달 대비해서는 굉장히 낙폭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거의 저점 라인에서 오늘 마감 짓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테마 잡아보겠습니다. 중국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종목들 점검 가능하겠는데요.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의 강세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푸른 기술 먼저 보실까요?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8,870원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중국 수도가 베이징이죠. 베이징에서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이제 건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모 자동화 시스템을 삼성 SDS와 함께 중국 쪽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된 모습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닛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법인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 넘게 급등이 기록이 됐고요. M&A의 가장 큰 손 차이나머니입니다. 지금 이쪽의 쇼핑 리스트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급등했고요. 중국 국적주인 차이나 하워란드 6% 넘게 급등하면서 1,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오늘자로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 등의 빅데이터 관련 공급하는 이 업체를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일렛이 오늘 가장 강한 모멘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오픈베이스나 링네트, 에스코넷까지 오늘장에 강한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선물지수도 나흘 만에 소폭의 하락 반전이 나타나면서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6월물 지수 점검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지수가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44.95포인트 기록하면서 0.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점검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가 함께 나타납니다. 규모는 큰 수준은 아니고요. 외국인 쪽에서 1,100계약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만 매수세가 전개가 되면서 2,000계약에 가까운 매수세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